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경동맥 초음파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흡연이나 당뇨 관련 연구 논문들, 또 질병관리청 지침이랑 기사까지 아주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죽상동맥 경화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이 정말 다각적이어서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죽상동맥 경화증이 왜 조용한 혈관 침입자라고 불리는지,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흡연이나 만성 질환이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궁극적으로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죽상동맥 경화증,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들 보니까 동맥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찌꺼기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플라크라고 부르는. 네, 플라크. 그게 쌓여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유가 딱 와닿던데, 오래된 수도관에 녹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침입자인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쉬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갑자기 혈관이 콱 막혀버려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요. 아, 정말 무섭네요.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위험한 건가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비만, 또 가족력 같은 거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흡연입니다. 아, 맞아요. 흡연. 특히 그 한국 성인 남성 대상 연구 결과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물론이고 예전에 피웠던 분들도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흡연 양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특히 20감년이라고 하던데 하루 한 갑씩 20년 이런 식으로요. 네, 누적 흡연량이죠. 네. 그 이상 피운 경우에는 동맥경화 위험이 눈에 띄게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사증후군이 없어도 그냥 흡연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흡연량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금연을 하더라도 과거에 많이 피웠다면 특히 그 20감년 이상이면 위험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죠. 어떤 분석에서는 금연 기간이 한 20년은 넘어야 위험도가 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20년이나요? 와. 네. 그래서 모든 자료에서 그렇게 금연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즘 전자담배 많이 피우시는데 그것도 아직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요. 그렇군요. 금연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만성질환의 영향도 또 다른 연구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 연구를 보면 이게 그냥 당뇨가 위험하다, 고혈압이 위험하다 이걸 넘어서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혈압이 있는 당뇨 환자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 이걸 IMT라고 하는데 혈관벽 두께거든요. 네네. 이게 평균 1.01mm였어요. 근데 고혈압이 없는 당뇨 환자는 0.85mm 정도였고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1.01mm면 상당히 두꺼워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만큼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반 그 플라크 발견율도요. 고혈압이 있는 그룹은 90%에서 발견됐는데 없는 그룹은 52.4%였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90%요? 정말 높네요. 당뇨와 고혈압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정말 위험하군요. 네. 이 두 질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처럼 동맥경화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위험을 미리 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들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자주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경동맥 초음파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쓰는 검사인데요. 목에 있는 경동맥, 이게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거든요. 여기에 초음파 기구를 대고 혈관 상태를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관벽 두께 IMT나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 또 혈액은 잘 흐르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아, 목에다 하는 거군요. 네. 장점은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고 뭐 아프거나 불편한 것도 거의 없어요. 시간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되고요. 검사 전에 금식 같은 준비도 필요 없고요. 비교적 간단한 검사네요. 그럼 이건 누구나 다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꼭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경력, 가족력 같은 거요. 이런 위험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 예를 들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심한 어지럼증 같은 게 있다면 의사랑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동맥경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예를 들어 스타틴 같은 약물 치료를 시작할지 아니면 뭐 스텐트 시술 같은 게 필요할지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위험 요인이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듣고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방하고 관리하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온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이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지침이죠. 요약해 보면 첫째는 담배 끊기, 둘째는 술 줄이기, 그리고 셋째는 음식 싱겁게 골고루 먹기인데 특히 통곡물이나 채소, 콩, 생선 같은 거 충분히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건강한 식단. 그리고 넷째는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다섯째는 적정 체중이랑 허리둘레 유지하기. 여섯째는 스트레스 관리 잘하기. 일곱째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재보고 관리하기. 여덟째는 이미 병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기. 마지막 아홉째는 응급상황 대처법 알아두기. 뭐 이런 내용들이죠. 네, 맞아요. 보내주신 모든 자료들이 결국은 다 그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만약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사와 상의해서 뭐 스타틴 같은 약물 치료나 시술 같은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정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상동맥경화증은 사실 꽤 젊은 나이부터 뭐 20대, 30대부터 시작돼서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뭐랄까 당신의 아주 먼 미래의 혈관 건강까지 생각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그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